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별로 애쓰는 것 같지 않은데 언제나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 특별히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여유로워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가볍게 말합니다. 팔자가 좋네. 타고났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그들은 그냥 운이 좋은 걸까요? 오늘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백 명을 관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평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4가지 패턴이 있다는 걸. 놀라운 건 이 4가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학벌도,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평생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이 자꾸 막힌다고 느낀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라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20분 후 당신의 인생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 첫 번째 패턴. 인생을 너무 세게 쥐지 않는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인생을 너무 세게 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을 세게 쥐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노력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세게 밀어붙이면 뭔가 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이길 거야. 하지만 인생을 너무 세게 쥐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째 적자입니다. 돈은 계속 나가고 매출은 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더 세게 밀어붙이자. 광고를 더 돌리고 직원을 더 뽑고 투자를 더 받자. 이번 달만 버티면 다음 달엔 뭔가 터질 거야. 결국 돈도 에너지도 바닥나고 무너집니다. 팔자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잠시 멈추고 다시 보자.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시장이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작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을 통제하려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의 흐름을 읽으려 했습니다. 흐름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언제 힘을 쓰고 언제 힘을 빼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삶이 훨씬 덜 힘듭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놓으면 영영 못 잡는 거 아냐? 내가 지금 쉬면 뒤처지는 거 아냐? 하지만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놓으면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어. 지금 쉬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삶이 덜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필요할 때만 열심히 일합니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유로워집니다. 삶의 리듬을 아니까요. 언제 달리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아니까요. 감정 소모를 줄이는 관계 선택을 말해드릴까 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정리합니다. 친구를 버리라는 거야?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감정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나누고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맞추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10명, 20명이 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금방 바닥납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3가지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두 번째, 이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세 번째,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건강한가?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다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둡니다. 특히 감정을 소모하는 관계는 철저히 정리합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당신을 의존하려는 사람.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게 감정 소모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멀리해? 그 사람도 나름 힘든데 내가 외면하면 어떡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하고 있나?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미안해하지 않는다면 당신만 미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아야 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조치라고 해서 싸우거나 절교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만나는 빈도를 줄이고 연락을 덜하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시간을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씁니다.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 대화하면 영감을 받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시간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에너지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성장에 집중하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팔자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3번째 공통점은 과하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냐? 아닙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도 문제를 겪습니다. 위기도 오고 실패도 하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차이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냐?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실제로는 작은 문제인데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재앙이 됩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최악의 경우라도 견딜 수 있어.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개나 되나요? 아마 10%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당신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90%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걱정의 무용함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 대신 행동을 선택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질문을 던지고 바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갑자기 100만 원짜리 의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거 못 내면 어떡하지?
밤새 걱정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단 병원에 전화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자. 안 되면 친구한테 잠깐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 최악의 경우 단기 알바라도 해서 벌자.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걱정에 갇혀 있고 후자는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행동을 시작하면 걱정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통제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무력하게 있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뭔가 하고 있으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그리고 팔자 좋은 사람들의 어떻게든 될 거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도 걱정했고 힘들었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결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내적 안정감이 됩니다. 그때도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해낼 수 있어. 이 확신이 그들을 걱정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적습니다. 본론 4-4번째 패턴.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간다. 팔자 좋은 사람들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공통점은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킨다는 겁니다. 뭐야, 결국 노력하라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큰 변화를 꿈꿉니다. 올해는 책 50권 읽을 거야. 이번 달부터 매일 운동할 거야.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합니다. 왜일까요?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책 50권 읽을 거야. 팔자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자기 전에 10페이지만 읽자.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결과에 집중하고 후자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매일 10페이지씩 읽으면 한 달에 300페이지입니다. 1년이면 3600페이지, 대략 책 15권 정도입니다. 50권은 못 읽었지만 15권은 읽었습니다. 0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습관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50권을 목표로 세운 사람은 3월쯤 포기합니다. 아, 벌써 3개월 지났는데 5권밖에 못 읽었네. 이러면 50권은 무리야. 그리고 아예 읽지 않게 됩니다. 큰 목표는 실패하면 좌절감을 줍니다. 작은 습관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부터 월급의 50% 저축할 거야. 한 달도 못 버팀. 월급 들어오면 무조건 10만 원만 먼저 빼놓자.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매일 1시간씩 헬스장 갈 거야. 사흘도 못 버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쿼트 10개만 하자. 자연스럽게 20개로. 그 다음 푸시업도 추가. 작으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매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니까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식사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리듬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자고 아침을 거르고 밤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월요일 아침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기 힘듭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면 한 달이 힘들어집니다. 한 달이 힘들면 1년이 힘들어집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재미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편합니다. 몸이 리듬에 익숙해지면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매일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 집중력이 높아지고 관계에서 감정이 안정되고 결정할 때 판단이 맑아집니다. 핵심 통찰 마이너스 에너지 관리. 자, 여기까지 4가지 패턴을 봤습니다. 흐름을 믿는 태도,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걱정을 줄이는 심리적 근력, 작은 행동의 꾸준한 축적.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흐름을 믿으면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안 씁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감정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걱정을 줄이면 불안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을 만들면 결정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팔자 좋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씁니다. 자기 성장에 쓰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돈도 쌓이고 사람도 좋아지고 기회도 많아집니다. 겉으로는 운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잘 쓴 결과입니다. 반대로 팔자 안 좋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쓰고 나쁜 관계에 소모하고 쓸데없는 걱정에 허비하고 매번 새로운 결정을 하느라 지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힘들어집니다. 돈도 안 모이고 사람도 피곤하고 기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운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잘못 쓴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나요? 최근 한 달, 당신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간 곳은 어디인가요? 일인가요? 관계인가요? 걱정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가요? 만약 당신의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세요.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에너지 낭비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가지 않고 의미 없는 대화를 하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조용히 쉽니다. 겉으로는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미없게 사네. 하지만 10년 후를 보세요. 재미있게 산다고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은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조용히 에너지를 관리하던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루틴 하나만 만드세요. 매일 밤 11시에는 침대에 눕는다. 월급 들어오면 무조건 10만 원만 먼저 빼놓는다. 만나고 나서 피곤한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이것만 지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버티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을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을 버티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 요즘 삶이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이게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하나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높은 학벌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1년 후,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팔자 좋다고 말할 겁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답하세요. 운이 좋아진 게 아니라 에너지를 잘 쓰게 된 거야.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나의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